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남학교 반에서 설명할 때는 회신이 안 오거든요. 예, 저는 SNT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박지현 강사이고요. 저는 매년 이렇게 한 3년 동안 단대부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200명 이상씩 수강하는 이제 강사이고요. 대치동 안에서 이제 새로운 물결을 이렇게 학교별 수업으로 대세가 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거는 매스 MBTI 어떠세요? 좀 생소하시죠? 그리고 궁금하시죠? 여기 제가 이런 걸 써놨는데 남성성, 여성성이 분명히 수학 시험에도 있다. 창작 문제냐, 변형 문제냐, 이것이 문제로다. 10% 1등급,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제가 이제 표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제 대치동에서의 어떤 수학 공부라는 방향성이 어떤 화두몰이나 어떻게 보면 탑반 위주로 진행되는 건 아닌가? 저는 학교별 반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좋은 학원 내지는 좋은 수학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1등급이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마다 수학적인 어떤 성격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실체가 있느냐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비문을, 잘못된 문장을 읽음으로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로 도배가 된 숙명여고 시험지. 비문 같죠? 이상합니다. 이거는 숙명여고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를 단대북으로 살짝 바꾸면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숨이 막히네, 숨이 막혀. 킬러 문제를 막 6개씩 시험지에 넣는다고? 100점이 50명이 나온 중동고 시험지. 이거 이상합니다. 왜냐면 중동고는 100점이 안 나오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숙명역으로 살짝 바꾸잖아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2020년도와 21년, 22년도 3년 동안 숙명역 1, 2, 3학년을 여학교를 맡아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20년도가 코로나 원년이었는데 딱 일주일을 시험을 미뤘어요. 숙명여고에서.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래도 일주일 미뤄도 그냥 시험은 그대로 가자 하고서 봤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줬더니 학생들이 일주일에는 충분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더니 100점이 130명이 나왔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그래서 그 당시 9등급제였는데 전원 4등급.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어쩔 수 없이 킬러 문제로 냈어야 돼서 평균이 40점이 안 되는 시험을 내버려서요. 저희 반에 중간고사 100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50점대 맞은 애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일례인데요. 지금 5등급제로 완화됐을 때 숙명여고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스쿨이나 이런 게시판에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중간고사 하나 틀리면 그냥 1등급 날아가는 그런 이제 살얼음의 싸움입니다. 몽땅 절대 등급을 변형 문제로 낸 휘문고 시험지. 휘문고 선생님 자존심 있지 시중 문제를 왜 베껴?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 이걸 살짝 진선여고로 바꾸면 진선여고는 여학교가 아니에요. 이 남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탑티어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절대등급이라는 책이 가장 탑티어 시중 문제집 중에 하나인데, 절대등급. 작년에는 수학의 신, 최상위 어떤 시중 문제집들을 부교조로 씁니다. 부교조로 쓰는 문제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니까 이걸 진선역으로 바꾸면 약간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맞는 문장으로 바꿔본다라는 얘기는 그 학교별 칼라 특징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6개로 카테고리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산력입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시험들보다 대치동이 어려운 이유는 타임어택이다라고 이제 자주 얘기되지만, 거기에 비화는 똑같이 22문제인데 왜 타임어택인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중추가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아주 어렵게 나오는 형태. 두 번째는 이 수능이라는 기관의 나이가 30년이 됐는데도 신유형의 문제가 이 대치동에서 나와요. 여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발상형, 아주 못 봤던 문제들을 창작해서 낸 거를 발상형이라 했을 때 신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능력. 그리고 제일 뻔한 얘기인데요. 전국 단위에서도 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내는데 쉽게 변형하죠. 이 동네는 훨씬 더 모의고사나 부교재 프린트를 강화해서 변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잘 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 포탈이고, 좀 남성성이 강할수록 이 세 개의 성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중대부고, 또 개포고, 풍문고, 여성성이 조금 있는 학교들은 킬러 문제로 도배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초 문제 뭐라 하면 되죠? 센 B 정도. 센 B보다는 무조건 뭔가가 어려운 문제들이 10문제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보다는 그걸 상회하는 기본 문제가 쫙 깔려 있어도 요거 풀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몇몇 학교는 소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 숙명여고는 한 번도 서술형을 낸 적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근데 진선여고 서술형 있고요. 요즘에 이제 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해서 서술형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 이거는 학교의 서술형을 수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꼼꼼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꼼꼼한 요소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이 6개 요소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소이기 때문에 이 꼼꼼함은 이런 친구 있잖아요. 플러스로 몰았는데 빼서 틀렸어요. 뭐 이제 발문을 자기가 이제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요. 그거는 그 꼼꼼함의 문제가 아니라 난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게 이 선생님들이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창작해서 내는 문제는 이제 소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8, 90%까지는 학생들이랑 빙의해서 이만큼은 풀겠지라고 딱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 함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 대치동은 특히 딱 90%까지 이해하면 학생이 낼 수 있는 답이 반드시 선지에 있어요. 반드시 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를 더 생각해야 그 꼼꼼한 그 한 걸음을 해줘야 그걸 맞추는데 그거를 갖췄냐 못 갖췄냐를 꼼꼼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학교니까요. 이건 금방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강사기 때문에 식은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뭐 11년째 지금 이 대치동에서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풀어본 문제, 뭐 10번 이런 풀어본 문제, 능수능란하게 풀어줍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못 풀어본 문제, 우발적으로 학생이 갖고 올 때 있잖아요. 가끔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면 이제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어요. 정직한 이제 단상입니다. 근데 이제 휘문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모의고사 원본이 되는 어떤 문제인데요. 그거를 휘문고는 거의 뭐 3차식은 똑같은데 여기 제가 1창의 개수만 읽어보면 마이너스 9K의 세제곱 플러스 88K 제곱 플러스 420KX.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이 상수 자리에 1부터 2부터 하나씩 집어넣어서 근이 나와야 인수분해가 되는데 제가 1을 넣어도 안 되고 2를 넣어도 안 되고 4를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 정도 친구랑 같이 넣었을 때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야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게 만든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 정도 집어넣을 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제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근이 마이너스 412K 빼기 K제곱이에요. 근이. 제가 11년 동안에 유일한 문제입니다. 식은땀이 날만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학교에 가면 이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력이 극단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휘문고가 극단 중에서도 극단인데 일반적인 남학교보다도 제일 탑티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계산은 제가 이제 여학교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수학 잘하는 여학생들이 가끔 뭐 탑반에 간다, 어디에 간다 했을 때 굳이 그런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나 아마 이제 그걸 지도한 선생님들 다 느낄 거예요. 여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성이 뭔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여성성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한 학교 진선여고만큼은 남학교랑 그냥 똑같은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창작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근데 정말 진선여고는 문제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살짝 얘기만 하면 문제 얘기하는 거 어머님들이 잘 못 따라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직선이랑 원 하나를 고정해 놓고요. 왼쪽에는 원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만나는 순간을 캐치해 이런 건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아주 간명하게. 그러니까 처음은 이 직선이랑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 상황은 원과 직선이 동시에 만나는 상황. 수학 선생님으로서 발상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지점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과 직선에 만나는 점을 동시에 만나는데 그 다음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얘가 마지막에 가면서 끝단의 오른쪽에 원이랑 만나면서 직선이랑 똑같이 만나게끔. 저도 이제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문제를 변형물 직접 만드는 강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거를 이 큰 호흡을 큰 얼개를 짜고 이제 답을 딱딱딱 간명하게 만들기까지 이 선생님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래서 진선여고 시험지는 언제나 저도요 각을 딱 잡고 이거는 단대부고랑 다를 게 없는 시험지야. 이거는 어떨 때는 단대부고나 경기고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학교고 여학교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항수가 적어요. 문항수가 적습니다. 한 19개, 18개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발상형의 타입을 극단적으로 내는 여학교는 진선여고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대생이었어가지고 마사지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마사지.
제가 하도 실험을 많이 하다 실험에 지쳐가지고 이제 강사로 튀어나왔는데요. 실험하다 보면은 제가 예상하는 결과값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살짝 이제 조작하는 겁니다. 제 실험 결과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그 마사지가 여학교에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비문은 여학교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안 낸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여성성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숙명여고, 경기여고 요렇게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이게 국어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문제 한 호흡이 깁니다. 이걸 그림 없이 줬는데 그림을 그리면 원을 3개를 그려서 직선을 3개를 그려서 넓이를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야 한 문제가 겨우 풀려요. 킬러 문제입니다. 이 동네 남학교에 기반한 모든 학교는 다 시험을 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은 이제 제가 또 숙명여고 지도를 했었으니까 여학생들이 딱 프린트에 딱 이 문제 있었거든요. 숙명여고 프린트에 딱 받자마자 선생님 저는 이거 나오면 전 버릴게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제가 혀를 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냅니다. 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2번 꼰 게 여기에 문자가 A, B 2개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얘기만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A, B를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데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너네 학교에 분명히 이런 분이 계실 거야. 얼굴이 굉장히 인자하고 야 이렇게 내면은 이게 우리 아가들이 안 될 텐데 아가를 입에 달고 다니는 아주 인자한 선생님 있지? 라고 물어보면 없대요. 실체는 없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자가 2개였던 거를 여기 직선이 M이라는 하나로 살짝 이제 마사지를 합니다. 이른바 킬러 문제를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경기여고, 숙명여고, 은광여고는 좀 순화해서 좀 다 아울러서 중대부고, 개포고, 풍문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꼼꼼함과 기초 넘는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를 내지만 그걸 순한 맛으로 바꿔서 내는 게 딱 여학교의 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지금 이 중3 때 가장 중요한 과목 하면 당연히 수학인데 수학 공부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제가 보는 이 6개의 요소는 요렇게이고요. 위에 있는 3개는 사실은 남성성이 짙은 학교들이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하나만 강조된 학교는 없어요. 다 골고루 있는데 어떤 게 부각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상 굉장히 뛰어난 학교 중대부고 중상고 말고 우리 여학교가 아닌 학교 진선여고가 들어있고요. 모의고사를 엄청 지나치게 변형하는 거 그거는 여학교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사지를 하고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10%를 꼼꼼하게 해야 그 선을 넘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 계산력과 꼼꼼함을 기반으로 낸 학교들이 바로 여성성 기반의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부딪히면 단순히 점수가 고득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지금 이 6개 요소 중에 어디가 좀 개발되고 어디가 부족할까 궁금하시죠?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다른 학원의 시험이랑은 성향이 좀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 선택 유불리를 알려주는 MBTI 테스트 이렇게 해서요. 시험 결과를 보면 물론 원점수가 나오는데 원점수 외에도 이 육각형 구조로 발상, 계산, 강화변형, 꼼꼼함, 서술형, 기초 아닌 기본 요 6개의 육각 구조로 나옵니다. 물론 결과는 어머님들이 기대하신 건 육각형이 꽉 차면 좋겠는데 하나만 좀 부족하면 요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고요. 여학생이니까 사실은 시험 보고서도 요 밑에 있는 요 꼼꼼함이나 기초 아닌 기본 정도라도 정말 어느 정도 잘 메이킹이 돼 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원점수 외에 뭐 ENFP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육각형 구조로 제시되는 시험이 저희 학원에서 있으니까 꼭 한번 보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대부고 수업을 하면서는 이 시기에만 제가 연합반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시기인데 뭐 외람되고 쑥스럽지만 미리 만나는 내신일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본인이 정말 완성이 많이 돼 있다 그런 여학생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치 이제 도장 깨기식으로 마지막 공수원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진행한 수업은 이 수업은 일단은 개념 수업은 없이 수업을 진행하되 제가 얘기 드리는 이 6개 MBTI 요소들을 강조점을 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장 깨기처럼 서로 성향과 유형이 비슷한 3개 학교들을 묶어서 팍팍팍 진행되는 도장 깨기 수업. 최상위 학생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우리 여학생들 그 멜랑콜리한 눈빛. 아, 저는 그렇게 공부 심화로 안 했는데요. 하는 이제 그 눈빛 있잖아요. 아니, 대치동에 도대체 탑밥만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은 제가 10년의 대치동 생활에 늘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어느 선까지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수업은 킬러 문제나 너무 과한 문제, 뭐 경기고, 휘문고, 단대부고의 아주 탑티어 킬러 문제들이 아니라 이 대치동 내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여학교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수업들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거를 아주 6번의 수업에 간명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반 수업을 다른 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겸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